나경원이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사의를 표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사의를 표명하면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출마는 아직 유보적이라고요. 네, 설 전에 출마 의사를 밝힐 거라고 또 추가 보도가 있긴 요거는 이제 했습니다. 추측인데 네. 예를 들어서 사의를 표명한 것과 출마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거든요. 과연 나경원이 그 정도 대가 있을까? 왜냐하면 나경원은 자기 계보도 없잖아요. 결국에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경원은 지금 출마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이제 바둑으로만 따지면은 아다리에 딱 걸린 것 같아요. 그 나경원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나경원이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고, 그다음에 나경원 자체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전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유엔 기후 환경대사 이거를 맡긴 거는 이제 너의 몫은 여기까지니까 당대표 같은 건 어림도 꿈도 꾸지 마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만족을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여기서 박근혜 때 유승민 같은 그런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나경원은 그럴 수 있고, 나경원 자체가 계파가 없는 사람이고 소위 이제 속칭으로 표현하면 완전 덕고다이 스타일인데 나 관종이에요 해서 막 하다못해 이번에 그 홍준표가 말한 것 중에 박근혜 때는 잔박 뭐 이렇게 그 분류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경원 자체가 출마하는 게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봐요. 근데 나경원 입장에서 출마를 접어버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에 가깝습니다. 정치 생명 끝났다라는 거에는 지금 유승민이 침묵하고 있죠. 그렇게 막 거칠게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출마를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유승민의 정치 생명이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나경원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 분석이 다 다른 거니까 출마를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그 총선 때 일부 공천, 어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몇 석이라든지 공천권의 어떤 딜을 하기 위함은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나경원이 왜 좀 배짱 있게 출마하지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내부에서는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이번에 나경이 만약에 이것을 사의를 표명하면은 공천권을 위한 배팅 정도 선이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가만히 여기저기 다 좀 이렇게 짜맞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은 그 설이 나경원의 어떤 공천 배팅 설이 저는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간다? 나가지 않고 배팅만 한다. 나 이번에 출마 안 할게. 그럼 내 공천권에 대해서 나한테 일부는 좀 확보를 해주지? 이 정도는 좀 배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 나경원을 노골적으로 찍어내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나는 버틸 힘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나경원이 사의 표명했다니까 대통령실이 뭐라 그랬어요? 김대기가 나 전화 받은 적 없는데 계속해서 지금 모욕을 주고 있거든요. 완전히 꼬리 내릴 때까지 완전히 짓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경원이라면 나는 출마를 합니다. 내가 나경원이라면. 그럼요. 나경원은 동정표론으로 가야죠. 국힘 지지자들 중에도 윤석열 너무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당심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이 대통령실이 연거푸 반박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헝가리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대출해주고 이 부부가 아이를 3명까지 나오면은 탕감해주는 그 정책. 내가 보기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정책 중에 하나예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할 만한 이야기인데, 물론 위원장인 윤석열 입장에서 어떤 그 결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위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그냥 그 개인의 아이디어입니다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마치 대통령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식으로 완전 밀어내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말로 설명이 안 되고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김건희 문제라고 저는 일단 보는 사람이고요. 절대 배척 그게. 네. 그러니까 나경원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알아보러 다닌 거야.
저게 대통령실이 나를 매기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인지를 모르겠다고 계속 네. 여러 통로로 확인을 해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는 건 그거 윤석열의 뜻이구나라고 자기가 알게 됐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라고 봐요. 네, 저도 푸나님이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건희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소문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김건희가 나경원을 굉장히 미워한다. 그런 소문이 왜 났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김건희는 모든 이력과 경력이 가짜인데 나경원은 진짜인 겁니다. 나경원은 진짜 서울대도 나왔고 판사까지 했고 남편도 판사네? 라는 자격지심이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애정 없는 남편이라도 내 남편이 딴 여자랑 친한 거는 보기 싫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나경원과 윤석열 언제 때 고시원에서부터 사법시험 준비 같이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여사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여친이면 여사친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가 그렇게 해서 나경원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나가시는 아니 거죠. 근데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배우자 남편을 두고 질투까지는 저는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까 아닌 것 보람 PD가 같고. 마지막에 보내준 거 그거 먼저 보여줘봐요. 저는 오히려 제가 그거 말고. 들었던 것은 나경원 그 이제 부위원장 전 원내대표가 김건희 씨를 무시한다. 아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예 무시한다. 근데 저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왜 김건희의 뜻인가라는 거기에서 좀 혼동이 일어났고 나경원은 본인이 나가도 안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은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발악 주문하는 건 아닌가. 발악까지는. 그게 이제 그 썬데이 저널이라고 미국에서 하는 그 잡지에 나온 이야기예요. 이게 아이고. 뭐냐면은 나경원이 김건희에게 찍혀 홀대받는 기막힌 이유. 그녀에게 찍히면 죽는다. 그런 이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네. 밑에 거 보여주세요. 김건희, 나경원과 부부 동반 식사 자리에서 심한 모멸감 느껴.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기분이냐면 서울대 나온 세 사람과 네. 학력을 조작했던 김건희가 앉아 있을 때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대하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빴다. 일 수 있고요. 서울대 법대 출신 친목 모임에서 홀로 소외감을 느꼈다. 이게 분노의 질투를 했다. 그러니까 나경원 여자라는 분노의 질투가 아니라 그런 방식의 컴플렉스가 작동한 측면이 있고요. 저번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나경원이 김건희 팬클럽을 한번 저격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렇죠. 맞아요. 친목 모임 이후 나경원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하는 등 홀대받았다. 나경원 정치적 중량감에 비해 당대표 후보군에도 언급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유가 작동을 했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이 여자로서 질투했다 이거 부분은 이보세요. 아니 여자로서의 질투라기보다는 내 남편과 친한 여자 사람 친구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너무 자격지심도 있고. 똑똑한 거예요. 근데 나경원 씨가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김건희 씨를 무시한 거는 맞네요. 지금 저 배경을 봤을 때. 실제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부부 동반 4명이 갔어. 3명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야. 굳이 말하자면. 그중에 나경원이 김건희 빼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서울대만 알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무시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이 아주 김건희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발동했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그런 표현 같고요. 실제로 우리는 나경원도 이런 측면이 있는 거지. 자기 남편이 최은순을 봐주는 듯한 판결을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윤석열한테 뭔가 이렇게 지분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감정일 텐데 그거 깡그리 그냥 깔아뭉개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경원이 저렇게 하고 다닐 때 대통령실이 그렇게 즉각 반응 나왔다는 것은 김건희의 뜻이 상당히 전달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만하죠. 지금 현재 대통령실 구조가 제2부속실이 없는 상태에서 실제로 제1부속실이 김건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나경원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경원 자체가 저러고 다니니까 즉각 반박한 측면에는 윤심도 있지만 김건희 뜻이 훨씬 더 많이 반영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고. 근데 보니까 정말 모욕을 당한 거예요. 나경원이 제주도에 강연 일정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거 보면 진짜 빵 터지더라니까. 나경원 씨 오지 마세요. 오시면 불편해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미 한 달 전에 잡혔던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전날 취소를 당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시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적인 권력이 계속 충돌하고 있으면서 윤석열은 윤석열의 아바타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어 하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당원 당규 바꾸고 100% 경선 뭐 당원 100% 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과감하게 좋아 빠르게 가 하면서 그냥 직접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당대표를. 차라리 네, 얼마나 낙점에 낙점. 깔끔합니다. 그거 얼마나 깔끔하게 그러면 될 걸 굳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집권 여당을 이렇게까지 굳이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준석이 안 끼어들 리가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어.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이 순서가 있는데 비윤회 이제 한쪽에 이제 유배 갈 사람들 명단이잖아요. 유배 가 계신 분이 지금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골대를 옮기다가 자기 팀 아니면 두들겨 패고 있다. 지금 그 SNS가 아주 골대를 들어 옮기는 것으로 안 되니 이제 자기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애초에 축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모여서 또 세력화돼요. 그게 정치의 뭐 어떤 본성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뭐예요 이게? 윤석열이 자기 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난 되게 신기하더라고.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까지는 사실상 법으로 재단해서 감옥 보내면 돼요. 근데 이건 정치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임기가 끝났을 때는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이다 윤석열의 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내치는 방식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열합니다. 한때는 자기 편이었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아까 추정컨대 김건희와의 관계도 작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내치면 결국에는 그게 자기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승민, 이준석, 나경원을 키워줘야죠. 이들이 힘이 있어야 윤석열한테 어떻게 반기를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너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윤석열과 대적을 하겠습니까? 우리라도 힘을 맞아요. 실어줘야죠. 근데 윤석열은 본인이 적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적을 만드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그냥 검사예요, 검사. 그냥 지금 대통령이 아닌 검사. 그러니까 상명하복, 검사에서도 검사 윤석열 라인 이렇게만 챙기지 않습니까? 나머지 그 내부에서도 싸움이 치열할 텐데 지금 이것도 지금 정치 영역에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이제 당대표, 그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 여기서 어떻게 본인이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검사예요, 그냥 이 여기에서도. 그래서 본인은 스스로 적을 만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렇게 직진 본능 그리고 오로지 얘기를 듣는 거는 김건희 씨의 말은 좀 듣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나경원, 그 이준석, 유승민의 힘을 키워주지 않아도 당원들이 다 보고 있다. 거기 뭐 자기네는 100만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80에서 60만, 그전에는 언론에서는 60에서 40만까지도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100만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래 최소한 뭐 80에서 60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원들이 그래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윤핵관 융심이다라고 해서는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당원 내부에서 좀 심판을 조금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3월달에 전당대회 하잖아요. 그때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중요해요. 그렇죠. 윤석열 지지율이 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상정가를 치면은 윤심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할 거고요. 또 또 최근 외국 나간다면서요. 외국을 나가면은 또 헛짓거리 해가지고 또 지지율 떨어지고 그래서 윤석열이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을 때는 또 국민의힘의 또 당원 기회주의자들이 또 원심력이 작동하는 네. 그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뭐 김건희와 나경원의 관계 이런 걸 떠나가지고 결론은 그랬을 것 같아요. 김기현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아마 직접 간접적인 시그널을 줬을 거예요. 신호를. 근데 나경원이 독자예공한 거예요. 나경원은 유명하잖아요. 홍준표가 그 평하기를 예전에 평한 건데 오세훈과 나경원은 컨텐츠 없이 연예인형 얼굴만 믿고 정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대통령실의 그 이야기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당대표로서의 그런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물론 저는 그게 100% 맞는 말은 아닐 텐데 나경원 자체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관심 받는 걸 좋아하는 쉽게 보면 관종형 정치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요. 현재 안철수와 윤상현 비윤 단일화 그리고 김기현 외 기타
이렇게 지금 모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윤상현은 지금 지지율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한 2, 3% 이렇게 나오는 정도니까 여기에 이제 안철수랑 둘이 만나가지고 정치적 동지 뭐 그러면서 이제 나름 자기들끼리 이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이제 당권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실제로 윤심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김기현 이 개소식에 3,000명이 왔다네. 엄청 많이 왔죠. 이런 표현 누가 그랬냐면은 이번에 개소식을 보니까 전당대회장 들어가는 줄 알았다.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거는 내가 보기엔 약간 버러지들 같은 느낌이에요. 뭐, 윤석열이 그걸 찜을 딱 해, 낙점을 딱 해.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 논도장 받으려고. 저게 정상적인 정당은 아니죠. 김기현은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나는 그 권력 이상을 넘보지 않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사무총장으로 컨트롤하기 좋은 사람이 이제 장제원이 그 중간에서 이제 역할을 할 것이고. 근데 권성동이 왜 출마하다가 이제 출마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권성동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안철수 이제 후보가 지금 신년 인사회를 경남 창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성동은 강원도예요, 강원도. 근데 굳이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권성동은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고 여기도 윤핵관인데 김기현을 돕지 않고 왜 안철수 쪽으로 갔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또 들었던 얘기는 장제원과 권성동이 정말 지금 상극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때 왜 우리가 그거 있었잖아요. 뭐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아우는 뭐 영원한 아우다. 우리 사이 좋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언론에서 과하게 사이 좋다고 하면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행보가 그렇다는 것은 권성동이 안철수를 돕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윤핵관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쪽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뭐 안철수가 지금 비윤인지 반윤인지 배윤인지 모르겠어. 배윤은 뭐냐? 배신당한 윤이 거죠. 윤한테 배신당한 그 안철수인 건데 이 부분도 좀 어떻게 힘이 모아질지는 그래서 저는 결론은 안철수 대 유승민은 출마 안 하고 나경원 출마 안 하고요. 안철수 대 김기현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또 우리 또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강신업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표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저로 부른 딱 두 사람이잖아요. 당대표 후보 중에 김기현 2번이나 불렀고 안철수도 이제 가서 뭐 밥을 먹었다 그러고 안 부른 거는 아웃 오브 안중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그림을 내가 낙점한 사람이 당선되는 시키면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안철수 하나 끼워놓고 친윤과 비윤 정도로 이렇게 한번 합을 맞춰보려고 하는 그림인데 이미 국민들은 다 지금 이미 눈치를 채버렸고요. 문제는 그 심평이라고 있잖아요. 이분 심평 변호사 별명이 간심평이더만. 그래요? 간심평. 간심평? 코가 간이야 간. 간심평인데 이 사람이 김기현 후보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이면 상관없는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평이 김건희 엄청 빨아줘갖고 결국은 자리에 얻은 게 이거야 지금. 맞아요. 근데 사학분쟁조정위원도 사실상 약간 준공무원에 가깝거든요. 사학분쟁조정위원이라는 자가 김기현 후보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근데 뭐 심평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분리할 때는 공직을 맡았음에도 공직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나경원도 저출산 고령사회위 이게 공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히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공적인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책임과 의무는 그냥 방기하는 거죠. 그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그것도 뭐 장관급이다.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공직이 아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선은 그 간심평이라는 그 분이 후원회장을 하는 거 윤석열 맹토라고 알려졌죠. 근데 그 전에 윤비어 청가를 불렀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김기현으로 가자고 그냥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이분들이 움직임 행보 자체는. 근데 저는 또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찍어라, 지명해라,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게 정치를 정말 못하는 게 뭐냐면은 검찰권을 쓰는 것도 음, 당대표를 아니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윤석열한테 그 태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국민을 대하는 태도는 아예 없이 내가 찍은 사람 당대표 돼야지. 결국은 그거잖아요. 장제원을 통해서 김기현을 윤석열 아바타로 만들고 실제로 사무총장이 장제원을 하게 되면 공천권은 사실상 장제원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사무총장이 공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사실상 입김을 불어넣을 거고. 그 진짜 저번에 그 옛날에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했던 거랑 유사하게 이제 윤석열 아바타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게 들키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당권 주자 나온 사람들 관저로 다 한꺼번에 불러서 공정한 경쟁하십시오라는 그게 국민에 대한 태도인데 노골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가지고 이 사람 당대표 만들 거야.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뭔데요?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당대표입니까? 총재입니까? 결재권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입법부의 영역에 가까워요.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시그널을 보내고 자기 편이었던 나경원마저도 노골적으로 찍어내고 그러면 나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참는다니까요. 유승민처럼 해야지. 해서 나경원 자체가 윤석열한테 반기를 제대로 들면 당분간 한 뭐 짧은 기간 동안만 괴로울 뿐이에요. 그러나 나경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치적 가치는 살아나죠. 근데 여기서 떨고져 나왔는데 출마도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유승민도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어느 정도 끝날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의 임기라는 건 정해져 있고 나경원과 유승민은 더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근데 저 당은 정말 특이하네요. 저 당에서는 만약 이 똑같은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에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청와대 독단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선동을 했겠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계하듯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썬데이 저널처럼 왜 나경원은 저렇게 팽을 당했나 이 분석 보도를 해줘야지. 그게 없잖아요. 그리고 윤심이 누구에게 기울었나 이런 보도를 할 게 아니라 윤심이 지금 작동하는 당에 작동하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거죠. 한심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하나씩 보면은.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는 데는 그냥 한심한 거예요, 정말. 한심 그 자체. 윤심 바라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이 뭘 하고 있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당내에서부터 심판받습니다. 뭐 국민들한테 가지도 않고 당내에서부터 심판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세계에서 그 모니 컨설트에서 왜 계속 22개국 중에서 계속 꼴등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계속 꼴등을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심판받습니다. 지지율 그냥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 본인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맞습니다. 자, 김기현 캠프 개소식에 온 의원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자기 공천자리 아닙니까? 근데 맞죠. 이 사람들이 공천을 못 받으면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공천하는 자리는 하나인데 보통 지역구에서 공천 받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은 한 서너 명 이상 되거든요. 나머지는 적으로 만드는 행위. 그럴 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리스크를 없애려면 공정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노골적이잖아요. 정치를 몰라 이제는 내가 봤을 때. 정치는 국민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나는 공정하려고 노력한다. 검찰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이야기 아까 했습니다만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무혐의 정권련 사건은 다시 꺼내가지고 수사를 하면서 자기네 사건은 다 불송치로 끝내버리는 결국 이게 윤석열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좀 세게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민주 세력이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받은 고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요구를 할 거예요. 똑같이 해라. 내가 세게 때린 만큼 그보다 2배로 돌아오는 게 나는 정치와 역사의 생리라고 생각해. 근데 윤석열은 그러려면 민주 세력이 아닌 자기 보수 세력을 뭉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수 세력을 쪼개고 있어. 나 좋아하지 않는 새끼들 다 꺼져.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정치입니까?
난 되게 특이한 캐릭터가 만났어요. 야, 이자는 빨리 망가지겠는데?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정치 기본은 사람 관계예요. 맞아요. 정치 기본이 사람 관계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 힘내시고요. 내가 나경원을 내가 수년 동안 비호감으로 살아왔지만 나경원 출마 포기하면 영원히 적이고 나경원이 출마하면 응원하겠습니다. 참네. 아이고 여기까지.